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창문을 여는 그 행동이 조금은 무서워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운풍수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2026년 한 해 재물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풍수 공부를 30년 넘게 했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그 30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문이 뭔지 아시죠? 네, 당연히 아신다고 하실 겁니다. 빛이 들어오는 곳이다. 환기하는 곳이다. 밖을 내다보는 곳이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풍수에서 창문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문은요, 집의 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중요하니까요. 창문은 집의 눈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듯이 집도 창문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눈에 나쁜 것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아프잖아요. 먼지가 들어오면 눈이 따갑고, 강한 빛이 들어오면 눈이 멀 수도 있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문으로 나쁜 기운이 들어오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절대 가볍게 듣지 마세요. 2026년은요, 병오년입니다. 불의 기운이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해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불의 기운은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팔자다라고요. 2026년에는 이 말이 진짜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요, 창문 밖으로 뭐가 보이느냐가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해집니다. 잘못된 풍경이 보이는 집에서는요, 2026년 한 해 동안 돈이 줄줄 새어나갑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생깁니다. 하는 일마다 막힙니다. 이거 협박이 아니에요.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온 풍수의 진리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분들 계시나요? 요즘 들어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인다. 분명히 열심히 버는데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다. 월급은 똑같이 들어오는데 통장 잔고는 왜 항상 바닥인지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아니면 가족들이 자꾸 아프다. 병원비가 계속 나간다. 큰 병은 아닌데 감기, 두통, 소화불량 이런 게 끊이질 않는다. 또는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 말만 하면 싸운다.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난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 공부도 안 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 이런 분들, 지금 당장 거실 창문 앞으로 가보세요. 커튼을 걷어보세요. 블라인드를 올려보세요. 그리고 밖을 내다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보인다면요. 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여러분 집에는 살기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무서운 풍경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름하여 격각살입니다. 격각살이 뭐냐면요.
여러분 창문 밖으로 앞동 건물이나 옆 건물의 모서리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뾰족한 모서리가 마치 칼날처럼 여러분 집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실 창문 열고 앞동 쪽을 보세요. 앞동 건물 모서리가 여러분 집을 향해 뾰족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여러분, 칼로 뭔가를 찌르면 어떻게 되죠? 상처가 나죠. 피가 나죠. 아프죠. 건물 모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뾰족한 기운이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서 여러분 집을 매일매일 찌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일매일 찌르고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뜰 때도 찌르고, 낮에 밥 먹을 때도 찌르고, 밤에 잠잘 때도 찌르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찌릅니다. 이 격각사를 맡고 있는 집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째, 건강이 나빠집니다. 특히 가장이 먼저 아파요.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는 겁니다. 둘째, 인덕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친구도 멀어지고, 거래처도 끊어지고, 심하면 가족도 떠납니다. 셋째, 관제구설이 생깁니다. 갑자기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거나, 없던 소문이 나돌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40대 후반 남성분이셨는데요. 사업을 꽤 크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3년 전에 새 아파트로 이사 왔거든요. 강남 신축이라 엄청 비쌌어요. 그런데 이사 온 후로 이상하게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창문 밖으로 뭐가 보이세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딱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실 창문 정면으로 앞동 건물 모서리가 칼날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해가 비칠 때는 그 모서리에서 빛이 반사되어서 눈이 부실 정도였대요. 번쩍번쩍 빛이 나면서 마치 칼날이 햇빛에 반짝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해요. 이분이 이사 온 후로 3년 동안 사업체 2개를 접으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부인과 이혼 직전까지 가셨어요. 다 이 격각살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해결책을 알려드렸더니 6개월 후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신기하게 사업이 다시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내하고도 화해했고요. 이게 풍수의 힘입니다. 자, 2번째 무서운 풍경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격각살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섭습니다. 이름하여 천참살입니다. 천참살. 한자로 풀어보면요. 하늘 천자에 벨 참 자를 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칼이 집을 벤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창문 밖을 보셨을 때 2 건물 사이에 좁은 틈이 보이는 겁니다. 그 좁은 틈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도끼날처럼 여러분 집을 향해 쩍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아시죠? 좁은 틈으로 바람이 지나가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고층 건물 사이를 지나갈 때
바람이 엄청 세지는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그건 칼바람이에요. 살기를 담은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매일 여러분 집을 향해 불어옵니다. 그리고 창문 틈새로 그 살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어요. 눈에는 안 보여요. 하지만 분명히 들어옵니다. 천참사를 맡고 있는 집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물이 쪼개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재물이 쪼개져요. 돈을 벌어도 반은 어디론가 새어나가고 반은 쓸데없는 곳에 쓰이게 됩니다. 갑자기 경조사비가 나간다. 갑자기 차가 고장난다. 갑자기 집 수리비가 나간다. 이런 식으로 번 돈이 자꾸 쪼개져서 나가요. 부부 사이도 갈라집니다. 형제 사이도 멀어집니다. 하늘에서 도끼가 내려와서 가정을 둘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 천참살은요. 건물 틈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넓게 벌어져 있으면 그나마 낫지만 칼날처럼 가늘게 보이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분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좀 길게 해드릴게요. 정말 드라마틱한 사연이거든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50대 초반 여성분이셨어요. 성함은 밝힐 수 없지만 편의상 김 여사님이라고 부를게요. 김 여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을 때 목소리가 많이 떨리셨어요. 선생님, 저 이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무슨 일이세요? 김 여사님 말씀이 남편분과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대요. 25년 동안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으셨대요. 남편분이 무뚝뚝하긴 해도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3년 전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어요. 바다 보이는 오션뷰 아파트. 평생 꿈꿔왔던 집이었대요. 이사 가던 날, 김 여사님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우리도 이런 집에서 사는구나. 이제 남은 인생은 편하게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요. 이사 간 지 6개월쯤 되니까 남편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대요. 말수가 줄었어요.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집에 오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대요. 김 여사님이 밥 먹으라고 하면 알았어 한마디 하고 묵묵히 밥만 먹고 들어갔대요.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만 했대요. 그러다가 이사 간 지 1년쯤 되니까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것도 별것 아닌 일로 싸웠대요. 왜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왜 청소를 이렇게 해? 이런 사소한 일로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고 25년 동안 한 번도 그러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김 여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이사 간 지 2년째 되던 해에는 남편분이 이혼하자는 말까지 꺼냈대요. 우리 그냥 갈라서자. 더 이상 못 살겠다. 김 여사님이 얼마나 충격받으셨을지 상상이 가시죠? 25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니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못 드시고 눈물만 흘리셨대요.
그러다가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혹시 풍수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나 해서요. 제가 집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사진을 받아보니까, 아, 딱 보는 순간 알았어요. 안방 창문 밖으로 두 건물 사이에 아주 좁은 틈이 보이는 거예요. 손가락 2개 들어갈 정도의 틈이 마치 칼날처럼 김 여사님 안방을 향해 있었어요. 전형적인 천참살이었습니다. 그것도 안방을 향해 있었으니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천참살은 모든 것을 쪼개거든요. 재물도 쪼개고, 관계도 쪼개고, 가정도 쪼갭니다. 제가 김 여사님한테 해결책을 알려드렸어요. 안방 창문에 베이지색 가로 블라인드를 설치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창가에 행운목 화분을 두시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우리 가정에 평화가 깃든다. 남편과 나는 하나다.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김 여사님이 반신반의하시면서도 그대로 하셨대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어요. 3달쯤 되니까 남편분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대요. 어느 날 저녁에 남편분이 갑자기 이러셨대요. 여보, 미안해. 내가 요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내가 왜 그랬는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25년 같이 살면서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다고 김 여사님도 같이 우셨대요. 지금 이사 간 지 3년이 넘었는데요. 지금은 부부 사이가 완전히 회복됐대요. 오히려 이사 오기 전보다 더 사이가 좋아지셨대요. 며칠 전에 김 여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남편이 저한테 세계여행 가자고 했어요. 은퇴하면 둘이서 세계여행 가자고요. 이게 풍수의 힘입니다. 잘못된 기운을 막으면 사람이 변해요. 관계가 변해요. 인생이 변해요. 자, 3번째이자 마지막 무서운 풍경 알려드립니다. 이건 앞에 2개랑 좀 다른데요. 이름하여 배수진입니다. 배수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강을 등지고 싸운다. 물러날 곳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풍수에서 배수진은요. 집 뒤에 물이 있거나 큰 도로가 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배산임수라는 말 아시죠? 뒤에는 산을 두고 앞에는 물을 두고 이게 명당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원칙이에요. 왜 이게 좋으냐면요. 산은 등 뒤에서 든든하게 막아주고 물은 앞에서 재물을 모아주기 때문이에요. 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물이 기운을 모아주고 이게 조화를 이루면 그 집에는 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면요. 뒤에 물이 있거나 도로가 있으면요. 등 뒤에서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집 뒤로 큰 도로가 있으신가요? 차들이 쌩쌩 달리는 거 보이시거나 들리시나요? 그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재물운이 함께 쓸려나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거 중요합니다. 재물운이 쓸려나가요. 차가 한 대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집 뒤로 강이나 하천이 보이시나요?
그 물이 흘러갈 때마다 여러분의 건강 기운이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이게 배수진의 무서움입니다. 특히 현대 도시에서는요, 도로가 물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는 실제 물길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차가 다니는 도로가 풍수에서 물과 같은 역할을 해요. 차가 흘러가듯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 뒤로 큰 도로가 있으면 이게 집 뒤로 강이 흐르는 거랑 똑같아요. 재물이 뒤로 빠져나가고, 건강이 뒤로 빠져나가고, 복이 뒤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집에 사는 분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모여요. 모으면 나가고, 모으면 또 나가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자, 여기까지 3가지 무서운 풍경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격각살. 건물 모서리가 보이면 건강과 인덕이 깎입니다. 두 번째, 천참살. 건물 사이 틈이 보이면 재물과 가정이 쪼개집니다. 세 번째, 배수진. 뒤에 도로나 물이 있으면 복이 빠져나갑니다. 혹시 지금, 우리 집이 해당되는데,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이사를 안 가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잘 메모해 두세요. 자, 첫 번째. 격각살 막는 법입니다. 건물 모서리가 보이는 창문에요. 커다란 관엽식물을 두세요. 그냥 작은 화분 말고요. 키가 50cm 이상 되는 잎이 넓고 풍성한 식물이요. 고무나무가 좋고요. 행운목도 좋고요. 몬스테라도 좋습니다. 이 식물이 뭘 하냐면요. 뾰족한 살기를 부드러운 생기로 바꿔줍니다. 칼날 같은 기운이 들어오면 식물의 넓은 잎이 그걸 받아서 흩어뜨려요. 마치 방패처럼요. 단 주의하실 게 있어요. 식물이 시들면 안 됩니다. 시든 식물은 오히려 음기를 불러요. 그러니까 물도 잘 주시고 햇빛도 잘 쬐어주시고 건강하게 키우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잎도 닦아주세요. 먼지 쌓인 잎은 제 역할을 못해요. 두 번째, 천참살 막는 법입니다. 건물 사이 틈이 보이는 창문에요. 블라인드를 설치하세요. 근데 아무 블라인드나 말고요. 가로 방향 블라인드요. 왜 가로 방향이냐면요. 건물 틈에서 들어오는 칼바람이 세로로 내려오잖아요. 그 세로 기운을 가로 방향 블라인드가 끊어줍니다. 기운의 흐름을 차단하는 거예요. 색깔은요. 흰색이나 베이지색이 좋습니다. 검은색은 피하세요. 검은색은 그 자체로 음기가 있어서 살기를 막기보다 오히려 끌어들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배수진 막는 법입니다. 집 뒤로 도로나 물이 있는 분들, 집 뒤쪽 창문에 볼록 거울을 붙이세요. 볼록 거울이 뭘 하냐면요. 빠져나가려는 기운을 다시 안쪽으로 반사시켜 줍니다. 재물이 나가려다가 볼록 거울에 부딪혀서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와요. 크기는요. 손바닥 정도면 충분합니다. 창문 가운데 위쪽에 바깥을 향해 붙여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요. 집 뒤쪽에 무거운 가구를 두세요. 책장이나 장롱 같은 묵직한 가구가 좋아요. 이게 산 역할을 해줍니다. 뒤를 든든하게 막아주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대운풍수 긴급 Q&A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창문에 썬팅 필름 붙여도 되나요? 이거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요즘 자외선 차단한다고 썬팅 필름 많이 붙이시잖아요. 답변 드릴게요. 썬팅 필름 붙이셔도 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너무 어두우면 안 됩니다. 밖에서 안이 안 보이는 건 괜찮아요. 그건 오히려 사생활 보호도 되고 좋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봤을 때 빛이 안 들어올 정도로 어두우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요. 빛은 양기거든요. 양기가 차단되면 집안에 음기가 쌓여요. 음기가 쌓이면 뭐가 생기냐면요. 우울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자꾸 피곤합니다. 그러니까요. 반투명 필름을 추천드려요.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빛이 들어오는 정도요. 이런 필름이면 괜찮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창틀에 먼지 쌓인 건 괜찮나요?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문은 닦으시는데 창틀은 잘 안 닦으시거든요. 답변 드릴게요. 창틀은 눈꺼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틀은 눈꺼풀이에요. 창문이 눈이면 창틀은 눈꺼풀인 거예요. 눈에 눈곱이 끼면 어떻게 되죠? 앞이 잘 안 보이죠? 눈이 뻑뻑하죠? 창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틀에 먼지가 쌓이면 좋은 기운이 못 들어와요. 복이 문 앞까지 왔다가 더러운 창틀을 보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아, 여긴 아니구나. 더러운 집이네. 다른 데 가자. 이렇게 복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창틀 확인해 보세요. 먼지 쌓여 있으면 물티슈로 닦으세요. 당장이요. 오늘이요. 지금 영상 끝나면 바로요. 일주일에 한 번은 창틀 닦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방충망 찢어진 건요? 아, 이것도 정말 많이들 물어보세요. 여름에 모기 때문에 방충망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방충망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답변 드릴게요. 구멍 난 방충망은 돈 새는 구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돈 새는 구멍이에요. 방충망이 뭘 하는 거예요? 벌레가 들어오는 걸 막잖아요. 풍수적으로 보면요. 방충망은 나쁜 기운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게 찢어져 있으면요. 필터에 구멍이 뚫린 거랑 같아요. 나쁜 기운이 그 구멍으로 쏙쏙 들어와요. 좋은 기운은 그 구멍으로 쏙쏙 빠져나가요. 특히 재물운이 많이 새어나갑니다. 왜냐면요. 구멍은 풍수에서 새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돈이 자꾸 새어나가는 분들, 방충망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찢어져 있으면 당장 막으세요. 다이소 가시면요. 방충망 보수 키트 팔아요.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거 사서라도 당장 막으세요. 아니면 테이프로라도 일단 막으세요. 임시로라도 막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구멍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작은 구멍으로 여러분의 재물운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결책과 크유앤드어를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풍수가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소용없어요. 풍수가 좀 안 좋아도 마음이 편안하면 복이 들어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방들 실천하시면서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하세요. 나의 집은 평안하다. 나의 가정은 화목하다. 재물은 들어오고 나쁜 기운은 나간다. 이 말을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서 하세요. 해가 뜰 때요. 밝은 빛이 들어올 때요. 창문을 활짝 열고 이 확언을 하세요. 이게 확언의 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많이 길었죠? 그래도 끝까지 보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이미 복을 받으실 준비가 된 분들이에요. 진심으로 박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2026년은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배운 거 실천하시면요. 나쁜 기운은 막아지고 좋은 기운만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축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2026년 병오년 한 해 동안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기를요. 재물이 풍성하게 들어오시기를 빕니다. 돈 걱정 없이 사시기를요. 가정에 화목함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응원하시기를요. 하시는 일마다 술술 풀리시기를 빕니다. 막힌 일이 뚫리고 안 되던 일이 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시기를요.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빕니다.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시기를요. 대운풍수가 진심으로 빕니다. 이 축원이 여러분께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눈을 뜨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의 창문은 막다. 이 7글자만 써주세요. 나의 창문은 막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께는요. 2026년 대운의 기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나의 집에는 복이 들어온다. 이것도 함께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댓글로 확언을 남기시면요. 그 확언이 현실이 됩니다. 이게 말의 힘이에요. 글의 힘이에요. 직접 손으로 타이핑하는 것만으로도 그 기운이 여러분께 전달됩니다.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요. 더 좋은 풍수 비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혼자 보지 마시고요. 가족들한테도 공유해주세요. 친구들한테도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운풍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